장기 자산은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낮게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복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게 되면 시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재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흔히 뭐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밸런싱 같은 것들도 하고 계시죠, 이제 실제로. 그럼요. 개인 투자분들도 저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로벌 연기금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구조가 주식 50, 채권 50. 예. 절반. 절반.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금융위기가 왔다, 코로나가 왔다, 그래갖고 주식이 막 폭락을 해요. 그러면 50대 50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식이 30이 되고 채권이 7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이거는 자동적으로 채권을 막 팔아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예.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50대 50 맞춰놨는데 또 뭐 시간이 지나서 막 시장이 과열이 되고, 요즘 뭐 국민연금이 막 주식 판다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은 그냥 그 구조인 거예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그게 그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주가가 빠지면은 다시 이제 채권을 다시 팔아서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 주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건가? 지금은 어떤 저기를 해야 될 건가? 이런 판단들은 이제 개인이나 매니저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매니저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 자산 배분할 때 일종의 개인 투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펀드에 가입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자산 배분할 때 미래세 생명의 변액 상품인 경우에 어디 펀드 같은 데 가입을 하시는 거죠. 운용하시려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간접 매니저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 두 가지의 역할인 것 같아요. 하나는 ETF도 요새 많이 운용을 하는데 그렇죠. 쓰거든요. 예. 근데 ETF는 그냥 공식만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원격 의료에 이런 회사에 투자할 겁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저희는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몇 %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건 이제 저희 몫이죠. 저희가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은 액티브 매니저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어떤 주식을 예. 이렇게 비중을 할 건가. 이제 그 매니저를 선택을 할 때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펀드 매니저의 관점이죠. 관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가느냐. 근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논리를 갖고 관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논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밑에 소위 증거,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탄탄하고 예. 말이 된다. 예. 이럴 때 비록 그 관점이 저희랑 관점이 다르더라도 그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있다면 저희는 그 매니저와 같이 일을 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 있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매니저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매니저들과 일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시면 리밸런싱 하거나 이제 그 자산 배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우리 조 대표께서 우리 고객들을, 투자자분들을 대변해서 그 시점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네. 미국 주식형을 운영하는 매니저도 있을 거고요. 예. 글로벌 주식형을 운영하는 매니저도 있을 거고, 뭐 중국 주식, 또 뭐 채권 같으면은 뭐 고수익 하이힐드 채권형, 그런 매니저들을, 그게 과거 수익률만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고, 예. 그것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미래에도 잘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요. 또 의미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펀드 매니저 같은 것들을 고를 때 관점을 보신다고 그랬고, 그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딱 들어도 그 데이터란 건 어떤 거지?
선뜻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는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고수익 채권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군이 있는데요. 예. 조금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비용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 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들로 모아놓은 채권형 펀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카테고리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기업들, 미국에서 이렇게 셰일가스를 파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그런데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우리가 이걸 파 올려가지고 팔면은 돈이 많이 됐는데 좀 이게 유가도 막 변동성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돈을 비싼 값을 해갖고 돈을 빌려서 일을 해가지고 다시 되갚는 뭐 그런 형태. 어떤 매니저는 그 기업을 탐방을 가가지고 물어보고 지금 자금 사정이 어쩐지 지금 수익이 얼마만 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어떤 매니저는 기술이 많이 지금 좋아졌잖아요. 셰일가스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위성으로 저녁에 위성 이미지로 보면 그 불타오르는 그게 다 카운트가 그 AI로 다 되는 거죠. 지금 실제 사례 설명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인공위성으로 지금 보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탐방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뭐 한참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난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믿음직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관점이나 그런 걸 가진 매니저라고 하면 누굴 선택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 그 조 대표께서 나이가 50대시잖아요. 네. 노후 준비는 어떤 상품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 노후 상품의 50% 이상이 이제 변액에 가 있는데요. 근데 운이 좋아서 이제 지금은 변액이 그 한도라는 게 있어요. 비과세 한도라는 게. 비과세 한도가 있죠. 비과세 한도가 이렇게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은 1억이고요. 1억이요? 그리고 매달 넣는 거는 150만 원이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한도가 생기기 전에 이제 그걸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자라나고 있죠. 오늘 조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도대체 나는 그때 뭐 했지? 자꾸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근데 저는 우리 전무님도 그렇지만 우리 20대, 30대도 정말 늦지 않은 게요. 그게 1억하고 150만 원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집도 못 사는 거고 뭘 좀 보기에는 좀 약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고 내가 1년 다 넣으면 그러니까 1년에 1,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10년 넣을 수 있으니까 1억 8천. 그렇죠. 그다음에 일시납은 1억. 그러니까 적립식 1억 8천, 목돈 1억이니까 다 합해서 2억 8천인 거네요. 2억 8천이죠. 예. 2억 8천 갖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못 사죠. 물론 지방에 이제 뭐 작은 도시 가면 살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모아갖고는 10년 안에 집은 못 사겠죠. 예.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그 자산 배분 펀드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고객분들께서 뭐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우시니까 저희가 그걸 대신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수익률은 연 한 7%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건 뭐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5%가 됐든 뭐 7%가 됐든 그 복리의 무서움이 있잖아요. 예. 그 4억 8천이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느냐? 잠깐만요. 10억 넘지 않나요? 9억 6천이. 9억 6천이에요? 9억 6천이면 쓸만하죠, 진짜. 쓸만하죠. 나이도 쓸만하죠. 그러니까 내가 30대인데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어요. 예. 그래갖고 2억 8천이 이제 투자가 돼서 뭐 4억이나 4억 8천이 됐어. 그러면 이제 40살이 된 거잖아요. 예. 그 40살 후에 10년이 지나면은 9억 6천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은퇴를 뭐 60살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9억 6천이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복리의 효과가 무서운데 그거를 이 비과세라고 하는 국민이 나이 들면은 돈이 없으면 나라가 그걸 다 책임져 줘야 되니까 사적 연금을 이 비과세 한도를 줄 테니까 여기서 잘 키워가지고 알아서 노후를 잘 챙기세요 하는 의미에서 비과세 한도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 잘 살리면 정말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후에는 편안하게 노후를 이끌 수 있는.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사람이 자기가 가입한 상품과 고객들이 운영한 상품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돈도 똑같이 넣고 운영을 하면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이 투자회사 대리원 비용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 대표께서는 그 대리원 비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현재 운영하는 것과 자기 노후 자금은 동일하게 운용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 끝으로 투자를 할 때 좀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후 자금을 투자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저의 투자의 어떤 그 히스토리,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도 쉽게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투자는 그냥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빼기 쉬운데. 네,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여기 시작하면은 잘 예. 찾기 어려운 그런 거를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예. 비과세 효과나 뭐 세금 우대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뭐 시중 금리형 상품으로 했다라고 하면 정말 시중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반드시 투자가 그 원금의 50% 이상은 투자가 되는 그런 것들에 가고, 투자의 50%는 글로벌, 그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대체제를 찾기 어려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완을 하면 되고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말 최소한 10년을 끌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그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만기가 10년이더라. 10년 돼가지고 홀라당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죠. 거의 다 찾으세요. 예. 10년 됐네, 만기 됐네. 예. 예. 많이 찾으시죠. 근데 안 찾으면 끝까지 비과세거든요. 그렇죠. 버텨야 됩니다. 절대 그거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예. 정말 필요하실 때 저희 지금 이제 금융상품, 변액보험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 많이 고객의 그거에 맞춰서 진화를 해와서 지금은 수수료 수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원금 비보증 상품들은 연금을 4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면 30살에 시작돼 갖고 45세에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연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제가 돈의 심리학인가 그 책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 책에서 말미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인생에서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자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뭐 길게 하는 게 좋겠지만 45세 이후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근데 돈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로서의 수단,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세금의 영역이 아닌 곳, 비과세, 또 퇴직연금도 어떻게 보면 연금 과세라고 해서 그쵸. 훨씬 네. 세금이 적죠. 저런 것들을 잘 살리시되 투자를 절반 이상해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생각나는 게 이제 행동 심리학자들이 많은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오디세이와 그 세이렌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오디세이가 이제 딱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곳에 이제 세이렌이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 또 죽거든요, 빠져서. 부하들한테 나를 돛대 묶어라. 내가 무슨 욕을 하든 어떤 욕을 하든 나를 절대 풀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결박을 하죠. 그 다음에 부하직원들에게는 너희들의 길은 밀랍으로 막아라. 듣지 마라.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많이 주어지면 이룰 것 같지만 실제 돈과 관련돼서는 연구를 해봤더니 학자들이 이렇게 자기 결박적 기능이 있는 상품들, 아까 추천해 주셨던 뭐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변액 상품 같은 것이 이런 결박적인 기능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본인도 그렇게 하셨고, 네. 사실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결박이 자유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맞죠. 예. 미래세생명 자산운용부문 조성식 대표와 함께 투자에 관한 정말 일종의 여러 가지 노후 자금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 대표님 모시고서 우리가 더 많은 투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